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문학소년단 드디어 시즌 6 마지막 화에 와 있습니다. 녹음하고 있는 현 시점은 3월 중순을 향해 3월 11일. 예. 이상 고온에 시달리는 네. 대한민국. 이거 보셨어요? 오늘 그런 거 뭐야 이게? 오늘 제가 오는데 어떤 분이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는데 반팔로 서 계시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그럴 만하시죠? 딱 혼란한 다 같이 길거리에 있을 때 네. 지금 사진 한 장 찍어 놓으면 계절을 알 지금이 수 계절감 모르는 누군가는 음. 뭐 두꺼운 코트 입고 있고 누군가는 반팔 입고 있고 누군가는 자켓 입고 있고 네. 맨투맨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날에 시즌 6 마지막을 하게 됐습니다. 언제 시작했죠? 저희가 6월 22일에 시작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작년 6월. 거의 이제 9개월 됐죠. 9개월 만에. 9개월이나 됐나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됐구나. 네. 그 이야기 뭐 이런 소회, 회포, 에필로그 방송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 오늘 책 즐겨주신 다음에 그것까지 챙겨주시고 계속 반복 재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소년단 시즌 6 마지막 화 오늘 읽을 책은 정대건 작가의 GV 빌런 고태경 GV 빌런 고태경입니다. 먼저 정대건 작가님 요새 서점 둘러보신 분이라면 금류 좀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표지 예쁘더라고요. 네, 바로 그 금류의 책의 작가입니다. 이력이 특이하다면 특이합니다. 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 30기 출신이라고 합니다.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 전직 영화 감독인 거죠. 감독으로서는 2작품, 다큐멘터리까지 해서 3작품 연출하셨네요. 사브라 2014년 작품이고 메이트 2019년 작품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 Too Old Hip Hop Kid 이건 2012년작인데 그걸로 서울 독립영화제 우수작품상과 관객상을 탔다고 하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메이트가 바르샤바 국제영화제 특별언급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책 GV 빌런 고태경 읽으신 분이라면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 GV 빌런 고태경이 한경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서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책 GV 빌런 고태경 읽으신 분이라면 방금의 설명을 듣고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구나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화 감독 지망생, 그렇죠. 지망생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영화 감독인가요? 무명의 영화 감독? 무명 영화 감독. 네, 데뷔는 했으니까. 그렇죠. 데뷔, 입봉은 했죠. 입봉은 한 사람이니까요. 아무튼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인공 조혜나 감독이 서울 독립영화제 가는 장면도 나오고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서 특별 언급상 받는 장면도 나오니까 아하, 자전적인 소설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줄거리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멜로 영화 초록사과 없는 영화죠. 그렇죠. 네. 초록 물고기 같아요. 그 오마주왕이 아. 아닌가. 90년대 멜로 영화 초록사과. 이 영화를 보고 영화인의 꿈을 키운 조혜나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영화과를 졸업했고 국내 엘리트 영화 학교인 한국영화교육센터 존재하진 않는데 한국 영화 아카데미 같아요. 왜냐하면 정대건 작가님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영화 연출과의 30기라고 했으니까 소설 속에서는 한교영입니다. 한영교. 한교영 맞아요. 한교영이죠. 예. 제가 잘못 썼나요? 아니 한교영이 맞아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왜 한영교인데 왜 한교영이라 했을까? 그러니까. 근데 한교영이 맞죠. 맞더라고요. 한교영에 입학해 꿈을 키워나가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뭐 졸업작품 이런 것들로 전작이 있어요. 한나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 그리고 히치하이킹 이 두 가지 단편 영화로 나름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듯 했으나 이게 독립영화 제작 지원에서 떨어지고 방황하던 중에 기회가 하나 오긴 왔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급하게 자신의 영화 세 번째 영화네요. 원찬스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7천만 원짜리 초저예산 독립 장편 영화를 촬영하게 되는 조혜나 감독. 그러나 너무 급하게 들어간 터라 제작 과정에서 되게 미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아서 주인공 조혜나는 더 이상 나에게 기회란 있는 걸까? 안 그래도 좁디 좁은 이 바닥에서
나에게 기회란 있는 걸까? 원찬스, 그 일생일 때 없던 그 찬스를 내가 놓친 것이 아닐까 하면서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는 영화 감독, 무명의 영화 감독입니다. 디테일한 설정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촬영하던 시절, 학교 다니던 시절 주연 배우와 감독으로 만나 연애까지 했었던 전남친 종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나름 성공을 해서 독립 영화 바닥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쌓였나 봐요. 그래서 독립 영화 극장에서 개인전을 열어주는 그 정도의 배우가 됐고, 그래서 박종현 배우 전에 GV 게스트 네, 비짓 맞아요. 네, 초청됩니다. 조혜나 감독이. 왜냐하면 예전에 주연 배우로 쓰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GV 현장에 그렇게 GV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그곳에서 GV 빌런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과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GV 빌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GV 빌런이라 하면 어쨌든 이 고태경이라는 사람이 GV 현장마다 나타나서 맞아요. 깽판 놓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도 좋을 법한데 굳이 날카로운 척 해가며 감독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손 들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캐치프레이즈, 뭐 그 유명하진 않지만 이 소설의 캐치프레이즈죠.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로 시작하는 거. 네. 저희 모두 알죠? 팀플 하고 나서 네. 아, 그렇죠. 질문하세요 하면 이렇게 손 들어서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하면서 시작하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뭐 매너 있게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로 시작하지만 뒤에서 이제 줄줄줄줄 그냥 까기 바쁜. 그렇죠. 뭔가 억지 트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면 되는데 넘어갈 법한데 뭐 그렇게 너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싶을 정도로 사사건건 트집 잡으면서 현장 분위기 아주 개판으로 뭐 좋자고 모인 집인데 현장 분위기 아주 싸하게 만들어서,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GV 현장마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고 해서 GV 빌런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태경 씨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그게 또 워낙에 이제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렇게 살짝 또 회자되기도 했다가 그 이후에 한교영 출신 동기 승호랑 술을 마시다가 이 GV 빌런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는데, 자기의 최애 영화, 나를 영화인의 길로 인도한 그 영화 초록 사과의 조 감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도 고태경이란다 알게 되는데, 이 빌런 고태경에 흥미가 가기도 하고, 이 사람을 그러면 내가 한번 다큐멘터리로 인물 다큐멘터리로 한번 담아볼까? 그렇게 괜찮은 기획이다 싶어서 고태경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게 되는데, 과연 고태경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태경과 촬영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영화인으로서 방황하던 조혜나 감독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오늘의 책 GV 빌런 고태경, 이 책을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해보는 이 책 읽어마라 코너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로맨스 정이 얘기해 주시고,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수진입니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네, 첫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생소할 수도 있는 특수 직업이죠. 이 영화 감독, 그 영화계 뒷이야기를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한 직업군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이 씬은 어떤지 사실 저희 대중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쉽고 재밌게 이 판은 이런 분위기고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훌륭한 플롯에 비해서 문체가 다소 투박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소설을 많이 읽어온 분들 또는 약간 눈이 높으신 분들의 눈에는 조금 문체가 너무 투박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문장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장조차도 이거 너무 소설에서 직설적이지 않나? 하고 약간 결론을 내려버리는 듯한 그런 정리해준 듯한 문장들이 약간 덜 세련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 소설에 해나가 만드는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감성을 담은 소설입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나체주 시인의 풀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 문장이 전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태경이라는 GV 빌런을 통해서 저는 어떤 그 노년층과의 화해, 그러니까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한 뭐 노인 혐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1호선 타도 막 너무 싫고 아저씨들 너무 많고 언젠가는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책을 집는 사람들은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집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조혜나라는 인물이 고태경이라는 인물을 알아가면서 어떤 연대 그리고 우정을 쌓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세한 사연을 듣다 보면은 또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애를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그러진 감정과 슬픔 그리고 수치심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담아냈어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인 게 이게 너무 되게 잘 담아냈다 싶으면서도 너무 그러한 감정을 다시 재경험하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닥 유쾌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발표 현장에서라든지 이런 창피 주는 질문들 정말 궁금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망신 주려고.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본인이 겪었을 수도 있고 어디선가 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장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꽤 현실 반영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 수진 씨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너무 한국에서의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너무 몰입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제목에 그렇지 못한 작품들이 많았죠. 그렇죠. 제목에 제목 보고 속았다. 골랐다가 완전히 낚시당해서 낭패봤던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이 출판 시장에서 제목이 주는 기대치 그리고 내용의 기대치가 부합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낚시성 제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제목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고 내용도 충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진짜 공감되네요. 저 읽고 나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처음에 되게 제목이 별로라고 느꼈는데 읽고 나서 대체 이 소설 제목을 GV 빌런 고태경이 아니었다면 뭘로 지을 수 있었을까? 처음에 제목이 별로셨어요? 네, 저는 마음에 들지 약간 않아요. 웹소설 그런 느낌이고 났잖아요. 약간 가벼운 느낌이어서 좀 별로다. 그리고 좀 표지도 알록달록하고 이래서 너무 낚으려고 하는구나 독자를. 그랬는데 정말 맞는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이어서 읽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당신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촉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감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렇죠. 인생이란 뭐고 성공과 실패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촉촉한 감성으로 고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좋은 소설이라서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꼽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오늘 다 평점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틴들러 씨는 그럼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영화는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막 영화를 찍어보고 싶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화관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러니까 가는 건 좋아하지만 그렇게 자주 가게 되지 않는. 그저 저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영화 평범한 수준으로 본다. 영화를 평범한 수준으로 즐긴다 싶은 라이트 유저로서. 그리고 평소에 미치더라도 각을 보고 미쳐야 된다. 침착맨이라는 스트리머가 한 얘기인데 너무 공감해요. 그 말에 격하게 공감하는, 나쁘게 말하면 쫄보, 또 나쁘게 말하면 새가슴으로서 우리의 주인공 30살 초반의 감독 지망생 아니고요, 초보 감독 조혜나가 이해가 안 가면서도
사실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알겠고 저도 그렇게 좁고 고이고 고인 물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고인 물 그래서 뭐 놀아봤다는 건 좀 그렇고 뭐 애써 본 경험은 있으니 아주 복잡하고 양가적인 감정으로 읽힌 책이었습니다. 워낙에 몇몇 정말 소수만 살아남는 세계잖아요. 게다가 그냥 한번 도전해보지 뭐 라고 하기에는 방금 보셨죠? 7천만 원이 초저예산이라는 영역이니까 나라면 절대 도전하지 않았을 분야 라서 오히려 뭔가 그냥 남 얘기 듣게 되는 것도 있으면서도 그만큼 뭔가 미쳐도록 어딘가에 빠져본 적이 없구나 나는. 자, 앞뒤 안 재고 나 영화 좋아하니까 한다. 나 뭐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할래. 미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적이 거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와는 반대되는 고태경과 조혜정의 모습. 조혜나 씨. 조혜정 저희 작가님이네요. 조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울컥하는 포인트들도 꽤 있었습니다. 영화 라라랜드 보면서도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그리고 사실 뭐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고 애정을 갖고 나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는 일은 되게 그냥 어떤 벅참과 기분 좋음을 선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그만 보면서 나도 되게 훈훈해지면서 나도 뭔가 하나에 저렇게 열중하면서 헌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고 참 그런 걸 봤을 때 되게 마음을 일렁이는 그런 아주 훈훈한 경험을 하게 된 독서였으나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다 그냥 이런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 과정에서 해피엔딩이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뭐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해피엔딩 이런저런 장치들로 뻔한 이야기를 뻔하지 않게 만든 게 작가의 능력이 아니었나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아까 수진 씨가 제목 얘기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책을 제목 때문에 읽었는데 제목이 이처럼 매력적인 제목이 또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 장을 열어보게끔 하는 제목이네. 네. 너무 잘 지은 제목이다라고 하면서도 제가 이 책을 1점급 이상 취급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이 제목 때문인 것도 같아요. 아까 루미스가 얘기한 어떤 뭔가 묘하게 뭐라고 웹소설 같은 느낌. 네. 만약에 이 제목이 뭐 고래사냥이었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내가 좀 더 이 책을 좀 더 리스펙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아주 묘한 안 좋은 뭐랄까 저의 선입견 네. 또 고백하게 되네요. 네. 반면에 저는 이런 제목이 좋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또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책 역시 GV 빌런 고태경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처음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예전에 챈들러 씨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합정역 교보문고. 예, 맞아요. 교보문고 같이 갔다가 이 책의 제목을 보고 와, 이거 제목 재밌네. 슬쩍 이렇게 한번 뒤척였던 기억이 맞아요.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까 읽어야 하는 이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전히 이거 어그로 끌기 위해서 그런 제목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저는 웹소설을 지금은 비하하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리스펙하잖아요. 완전 리스펙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웹소설 하면 뭐 제가 급을 나눴던 그런 하찮은 인간이었는데 이 책은 정말 저는 정말 잘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예전에 시즌 5 때 그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을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 얘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와닿는 작품을 만난 적이 없다 했는데 이 작품 역시 저한테 마음의 부력처럼 정말 와닿았던 작품이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그 그쵸? 주변에. 또 네. 학교가 학교다 보니 네. 그 주변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학교의 학생들 까만 롱패딩을 입고 다니며 어슬렁거리던 그 학생들. 한예종을 나와서 가는 곳이 한교용이잖아요. 그쵸, 이 보통. 소설상. 네. 그런 뭔가 그렇게 영화 감독을 지망하면서 뭐 고민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었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이렇게 와닿았고 또 조애나가 고태경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고민 포인트들 있잖아요. 고태경이 나를 다큐멘터리 주인공으로 하는 건 너무 의도가 불순하지 않냐. 너는 이미 렌즈에서부터 나를 희화할 거라고 지금 작정하고 날 찍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태경이 제가 요즘에 일하면서 하고 있는 고민과 되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지. 네, 맞아요. 이게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예, 사람들은 딱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정말 그런 편집 촬영하면서도 편집을 하고 편집 순서도 다르게 해서 아예 다른 느낌을 영화가 주고 아니라 뉴스임에도 예, 불구하고 보도에서도 그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집회에 몇 명이 모였다. 사람들로 인산인해 이뤘다. 근데 사람이 좀 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타이트하게 좀 찍으면 사람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되게 북적였다. 이러는데 북적이지 않았는데 북적이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런 게 조금 고민이었는데 이 지적을 해서 되게 뜨끔하고 반성했던 포인트가 있었고 또 고태경과 조애나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이 책을 읽고 나서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이 책을 읽고 뭐 박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지난 주말에 집회를 나갔어요. 근데 좀 따뜻하게 쳐다보시게 됐나요? 근데 저 사람들도 뭔가 있겠지. 다 자기 스토리 있다. 뭔가 여기 이런 자신이 그 노년층이 되면은 사회에서의 그 존재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사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외로워서 저렇게 나온 걸 수도 있겠다. 평소에는 얼마나 그 억눌려 있다가 뭐 주말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같이 뭐 얘기도 하고 뜻맞는 사람들끼리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런 게 얼마나 재밌으면 저럴까라는 너무 미워하지만은 말아야 돼.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갈까요? 네, 이게 약간 착시 효과 같은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래저래 좀 건강하고 좋은 책을 읽은 정말 웰메이드 책을 읽은 것 같고 메시지 역시 좋아가지고 이 시즌 6의 마지막 책으로 참 적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 메시지 좋죠. 네. 일단 작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자기는 운이 좋다면 좋아서 이렇게 소설가로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지만 아니고 계속 영화의 한 우물을 파고자 하는 사람들 굳이 그게 영화가 아니더라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그렇죠. 독서 팟캐스트를 지금 몇 년째 파고 있나요? 아직도 요새 좀 보답을 받고 있는 것 들어요. 같긴 한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모두 어쨌든 위로가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일단은 소설임에도 되게 소설스럽지 않고 굉장히 영화스러운 소설이라고 느꼈는데 영화스럽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소설적인 방식이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로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뭐 내면의 감정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는 걸 그대로 영화 형식으로 집어넣었구나.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것들은 아예 이 사람이 애초에 쓸 생각이 없었구나. 내레이션으로 처리할 생각 없다. 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대건이 실제로 영화 감독이라는 정보를 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플롯도 또 너무 좋았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감동 있는 이야기고 그런 고태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서로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이런 것들이 진짜 따뜻해지게 했던 것 같아요. 또 타인에 대한 섣부른 평가를 하는 너무 쉽게 평가하는 태도에 대해서 너무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들이 만든 영화처럼 이 소설들도
엄청난 고뇌와 음. 그 정말 인생이 담긴 이야기였을 텐데 내가 너무도 이 새치의 여로 너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악독하게 별로다. 구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죄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유명하지 않은 소설들을 우리가 간혹 다루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인터넷에서 정말 적은 그 리뷰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한 리뷰가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쩌면 그분이 조용히 찾아보고 너무나 상처받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설이었을지 좀 고민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게 참 좋은 소설이다. 그래서 라고 퉁친 느낌인데요. 더 이상 생각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사람 쓰는 사람 나는 평가하는 사람 고민해서 좋았다. 고민을 해볼 수 있어서 이런 게 참 좋은 소설이네 하고 다시 생각을 다시 고이 접어놓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소설에서 그러니까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방식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모든 걸 배제하고 결국에 그 속에 담은 이야기라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한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설적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더 이런 담백함? 그런 게 훨씬 와닿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책에. 맞아요. 저는 이 수진 씨의 지적이 정말 와닿네요. 이게 영화 영화적인 자기가 소설.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만 해놨네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드네요. 저도.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지금 생각난 게 이름이 너무 착붙이에요. 조해나? 해나도 그렇고 뭐 종현이도 그렇고 고태경이라는 고태경도. 이름도 그렇고 되게 꼬장꼬장할 것 같잖아요. 고태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해나라는 이름도 뭔가 약간 젊으면서 젊은 감독이라는 이미지를 잘 담았으면서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열정이 있는 이름일 것 같고. 일부러 조 씨를 붙인 것 같죠. 네. 조 감독 네. 요 언어 유희 좀 하려고. 그래서 뭐 종현도 잘 생겼을 것 같은 네,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저 약간 박정민 이런 사람 생각했어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읽은 우리의 효자 책 사랑에 의해서도 사실 종현이 잘생긴 청원 경찰로 나오고 잘생긴 이름인가 봐요. 종현. 네. 연관 검색어. 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얘기하는 연관 검색어 코너.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그 코너. 몇 번 빼먹었죠? 잠시 네, 잊고 있었던 그 코너.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각자 뭐 할 얘기들은 있을 것 같아서 각자 가져올 연관 검색어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네. 가장 먼저 우리 예술학교 출신 조혜나와 뿌리가 같다. 네. 로맨스 정의 연관 검색어는요? 예,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뭐랄까요 장치라고 해야 되나? 이 한교영 출신이다. 이 꼬리표. 그러니까 소설상 설정은 한국 최고의 영화학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 그렇죠. 엘리트 코스죠. 보니까 저도 이게 오랜만에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홈페이지 들어가는데 제 친구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연관 검색어는 결국 한국 영화 아카데미고. 예, 아카데미인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고 영화 엘리트. 기관이다. 아, 그래요. 예. 여기를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도 완벽하게 돼 있고 승승장구의 길.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출신들 일단 봉준호 감독, 뭐 허진호 감독, 그 최동훈 감독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아무튼 이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학교 출신이다라는 거고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 좀 더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카파입니다. KAFA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984년 설립한 국립영화학교입니다. 한국의 영화사관학교라고 보면 되고 원래는 서울에 있었는데 부산이 또 영화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30명 정도 한 기수당 소수정예로 굴러가고
영화 연출, 그리고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준호 감독이나 뭐 최동훈 감독이 이 영화 아카데미 출신인데 손원평 작가도 아니 손원평 작가님이 영화를 찍으세요? 원래는 영화 감독이었나 봐요. 저희가 예전에 뭐 아몬드를 다시 들으면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득 이 기수 목록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손원평이 딱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아몬드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거 영화로 만들면은 어떻게 나오겠다. 그런 이미지화가 되게 잘 돼 있던 작품이었는데 이쪽 출신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화학교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시부터 극악의 난이도 를 자랑하는데 일단 입시 기간부터가 한 5개월 동안 입시를 본대요. 그래서 5개월의 전형. 예, 5개월간의 전형. 그리고 1차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작품들을 찍었는지 갖고 가야 돼요. 트리트먼트랑. 그리고 2차는 필기시험. 이게 아침 9시에 들어가서 5시까지 시험을 본대요. 대체 뭘 보길래? 서술형인가요? 뭐 폰티도 논하시오. 하고 뭐 논하고 비평하고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그리고 3차는 심층 면접인데 이 면접 시간만 거의 1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의 분위기가 살짝 묘사가 되잖아요. 뭐 조병훈 감독이 그렇죠. 교수가 어떤 식으로 비평을 하는지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 거의 뭐 공격이죠. 뭐 발가 벗기는 질문들을 막 하면서 1시간 동안 잘 싸워야지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3차까지 갔다가 떨어지면은 다음 해에 같은 포트폴리오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다른 거 찍어와야 되는 네, 거야? 다른 영화를 또 찍어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일반 사기업이나 기업을 지원할 때 자기소개 떨어지면 다른 거 또 내고 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 똑같은 거 좀 고쳐내고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올해 썼던 에피소드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아예 새로운 영화를 찍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5개월 동안 이렇게 3차까지 뚫고 갔는데 떨어졌다. 근데 다음 연도에 바로 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이에 또 작품을 찍어야 되는 이런 악독하네요. 그만큼 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화 잘 나간다는 기관이고. 그쵸?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허투루 들어온 사람들 그렇죠. 아니고. 공부 정말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다. 와.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챈들러의 연관 검색어는 이뽕입니다. 아니 저도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에 이제 이뽕이란 얘기는 영화계나 방송계에서는 너무나 기초 단어인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뽕이란 단어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고 저도 그냥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이뽕은 뜻이 뭐야? 뭐 유래가 어떻게 돼? 했을 때 뭔가 설입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봉우리에 서다 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우리나라 말 같으면서도 또 뭐 주워 듣기로는 일본어의 잔재. 워낙에 이제 방송 영화 쪽에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한번 알아보고자. 어떻게 뭐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도 그냥 좀 한번 알아보고자 가져온 단어 이뽕입니다. 이뽕의 일본어 발음은 이뽕. 요즘 일본어 공부하시지 않나요? 저 이거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에다가 받침 역할을 하는 게 들어간 거죠.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뽕 이런 건데 일본어 이뽕의 뜻은 나무 한 그루 한 권의 책 이런 사전적인 뜻도 있으나 일본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비슷한 용례가 바로 요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상태, 특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게이샤. 그렇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뽕이 이제 원래 유래는 이제 게이샤가 입뽕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순화하자면 입뽕작이 아니라 데뷔작, 입뽕했다는 감독됐다. 너무 이상한 말이죠. 네. 메인됐다. 요 정도로 이제 순화하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 데뷔라는 게 조금 아이돌도 아니고 아니 그 뭐 기자 하는 사람들도 이제 처음 이제 수습 끝나고 이제 입봉 리포트를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네. 데뷔한다고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저 데뷔했습니다. 이런 게 좀 이상하지 데뷔한 않나요? 기자세요? 네. 데뷔했니 너? 이게 거의 뭐 연예 기획사처럼 데뷔 느껴져요. 무대? 네. 데뷔 리포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입봉 뭐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설립자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다시 재정립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뭔가 한국어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 이걸 어떻게 근데 궁금해 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 발상이 너무 이걸 찾아보실 발상이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요? 당연히 그냥 한국말이겠지 생각하고.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쵸. 네. 입봉했을 때 저는 당연히 애초에 진작에 찾아볼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냥 살면서 처음 들었는데 그 뜻이 뭔지 다 알겠는 단어. 네. 그런 단어였거든요. 입봉이. 네. 원래 방송계의 그 은어나 일본어 은어 같은 것들을 제가 워낙 모르는 스타일인데 도 불구하고 입봉이란 단어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느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몇몇 그런 충격적인 경험. 방송계 쪽에 아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때 입봉이라고 해서 입봉이 뭐야? 이것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맞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방송국은 거의 뭐 일본 방송 NHK 그렇죠. 뭐 데모찌, 뭐 야마, 뭐 니주 오도시, 니주를 깔아서 네. 오도지를 터뜨리는. 뭐 얼마 치커미 전에 그렇죠. 아주 뭐 이런 거 많죠. 저는 입봉 들었을 때 저는 김두한 옛날에 입봉 김두한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입봉이 이제 한 방에 끝낸다. 뭐 이러면서 입봉 조선의 입봉 김두한 야인 시대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좀 뭐 비슷한 의미라고 아무튼 좋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어였다니 놀랍네요. 충격적인데요.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화까지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주비 빌런 고태경. 혹시나 그냥 책을 안 읽으실 것이지만 방송은 듣고 싶고 궁금하시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얘기하자면 결국 조혜나 감독은 자기랑 한번 싸웠던 자기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고 망신을 주기도 했던 눈새라고 이제 욕해가면서 네. 혹시 눈새의 뜻은 아세요, 아저씨? 뭐 이렇게 찾아오세요. 설전을 벌였던 고태경을 찾아가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당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초록사과예요. 하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한 편을 먹는데 성공을 하여 고태경을 따라다니며 인터뷰하고 고태경이 어떤 삶을 사는지 다큐멘터리를 찍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태경과 친해지는 것이 주 그냥 소설의 내용이고 고태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주 내용인데 그러다가 결국 당연하게도 고태경 성장하고요. 조혜나 감독 성장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성공의 순간들도 찾아오고 이전에 나의 실패작, 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말아먹을 발목 잡을 것 같았던 그 영화 원찬스가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작품 어쨌든 널리 알려야 되니까 저작권이 뭐예요? 토렌트에 올려야지. 내 작품이라도. 그냥 그것도 웃기고 그러다가 배급사인가? 네, 거기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거기 잡혀가는 것도 웃기고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 겪다가 그 원찬스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정대건 작가가 실제로 초청받았기도 했던 국제영화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으면서 주목을 받기도 받고 그 과정에서 계속 애매한 관계에 있던 전남친이자 배우인 종현과 어떤 일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태경과 갈등, 당연히 한번 갈등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 갈등을 현명히 극복하기도 하고 결국 만들었던 이 다큐멘터리는 성공적으로 상영을 하고 초청받죠. 서울 독립영화제에.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독립영화로 인기몰이도 하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목표였지만 고태경과 그 초록사과의 제작진 중 한 명인 배우죠. 네, 최화영 이 책 속 세계관에서는 탑 배우 최화영과 뭐 개인적인 어떤 에피소드도 풀어가고 뭐 결국에는 다 좋다. 결국 고태경과의 촬영 에피소드 잘 끝났고 이 둘 성장했고 좀 좌절될 뻔했으나 계속 영화인의 길을 걸으려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 소설입니다. GB 다녀온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GB를 하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GB 수업이 있어가지고 GB를 하는 수업은 내가 감독 역할, 너가 그게 아니라 관객 역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직접 수업 시간마다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작품의 감독이 나와서
집위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초청해 주는 거군요. 예. 우와. 그래서 수요일마다 그 학교 영화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 작품의 감독이 나와서 GV를 하고 저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GV에 대한 저희가 평을 써가지고 매주 제출하는 그런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GV 하는 법 이런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감독이 왔을 때 영어로 질문하고 이거 진짜 민폐거든요. 그냥 통역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역을 2번 해야 돼요. 한국 관객들한테도 해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뭐 GV 할 때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 좀 쓰는 거 지양하고 그리고 뭐 너무 사생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작품 이것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그것이었나요? 예.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가능한데 이제 뭐 갑자기 다른 질문 하는 거죠. 홍상수가 왔는데 김민희 씨랑 잘 지내시나요? 뭐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 GV 수업을 들었음에도 저는 단 한 번도 질문하진 않았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끝나긴 했는데 이 GV 분위기가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저희가 팟캐스트 하면서 이 작가 안 쳐두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위기가. 이거 그냥 나 어떤 이거 이렇게 봤는데 이거 이 맞나요? 부분은 뭐 그런 거죠. 이 부분은 뭐 이런 걸 노리셨나요?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뭐 이런 거가 다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많은 GV를 그쵸, 한 학기 경험하신 동안. 거네요. 예. 제일 좋았던 GV는 박찬욱 감독 이 아가씨를 같이 보고 진짜 좋으셨겠다. 예, 그거를 한번 했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한예종이니까 가능한 강의네요. 그죠? 왜냐면은 그 교수들이 여기 다 인맥으로 네, 끌어오는 거죠. 아카데미 출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 한번 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학생들 뭐 위해서. 그래서 그런 수업 들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 번 있었어요. 그 시네타운 있잖아요. 옛날 박선영 아나운서가 네. 시네타운 네, 할 때 그때 제가 뭐 어디 그 응모를 해가지고 돼가지고 그 GV 하는데 가가지고 저 그 봤던 기억도 있고. 그때는 무슨 작품이었어요? 그때는 톰 행크스 작품이었는데 뭐 스파이 브릿지였나? 해가지고 거기 박혜은 편집장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건 이제 감독 데려다 놓고 하는 그쵸,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유명인들과 대화를 네, 나눠보자. 무비 토크. 무비 토크. 저도 음. 그런 건 한번 가봤네요. 네. 저는 시네타운 9. 옛날에 그죠 예, 출연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한번 가봤었네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 셋 다 그렇게 막 GV를 챙겨 다니는 영화 광은 아니네요. 저는 이걸 가볼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뭔가 그럴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같은데 굳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 그러니까 뭔가 이 영화를 먼저 알고 있으면 어떤 그런 열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나온 영화는 아니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좋을지 나쁠지도 모르는데 결정하기에는 근데 정말 GV를 가시는 분들은 그 정말 배우를 정말 좋아하거나 감독을 맞아요.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본 영화 뭐예요? 영화관 가서 본 영화. 영화관 가서 기억이 안 나네요. 저는 슬램덩크. 더 퍼스트.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진짜 안 가시나 봐요. 네, 전 잘 안 가요. 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화관을 안 가게 된 게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영화관이 좀 기피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가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신들러 씨 마지막 영화는 뭔가요? 저 비교적이 아니라 그냥 최근이에요. 서치 2. 서치 2 그런 영화가 있나요? 다니엘 애니가 나와서 그래요? 서치 네, 1이 잘 됐잖아요. 한국에서. 저 몰라요. 서치 서치라는 2가 영화를. 후속작이 개봉을 했고 봤더니 재밌더랬습니다. 그게 그 첫 편에서도 존조 서치 원, 나왔던. 네, 한국계 미국인 배우가 나와가지고 호연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이 얘기 좀 해보고
당연히 해봐야 될 얘기 같은 영화 얘기인데 이 조헤나라는 이 무명 감독이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작품이 초록사과라는 작품이죠. 아마 이 조헤나의 인생 영화는 초록사과일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영화 같은데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혹시 뭐 소개팅 자리나 아니면 스몰 토크 자리에서 영화 어떤 영화 인생 영화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좀 인생 영화라고 내가 좀 말할 수 있을 만한 작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좋죠. 좋죠. 인생 영화죠. 저는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그 인터스텔라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별로 과학 영화를 그 전에 안 좋아했었거든요. 놀랍게도. 근데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 네, 인터스텔라를 보고 그게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영화 가장 좋아하세요? 뭐 동어 반복이긴 하지만 전 토이스토리. 그렇죠. 맞아요. 네, 항상 토이스토리인데 토이스토리를 빼면은 저는 그 액션 영화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네. 녀석들 그 나치 때려잡는 네. 그 머리 벗기고 네. 그 영화 영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타일리시하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원하죠. 답답할 네. 때 보면은 정말 그 히틀러를 걸레짝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 항상 그런 거 다 죽고 보면서, 끝나는. 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저는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사실 이 책은 영화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극장에 대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넷플릭스 얘기가 나오고 음. 유튜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는 이 영화인들 조혜나랑 고태경은 영화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극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뭐 친구가 조혜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또 뭐 영화제를 목표로 하지 마라.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거를 목표로 해라. 훨씬 돈 된다.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의 코어는 결국 극장. 극장에서 사람들과 이 체험을 같이 하는 거. 사실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요즘 같이 뭐 집에서 모든 걸 볼 수 있고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오히려 뭐 극장에 가면 이렇게 뭐 핸드폰 보는 사람 오히려 영화를 보는 나의 몰입을 방해할 요소들은 차고 넘치는 이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보는 거 그것보다 그냥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보는 게 낫지 않아?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고태경과 조혜나는 극장이 주는 이 체험은 영화를 다른 관객들과 같이 보는 그래서 이제 GV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경험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극장에서의 체험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고태경도 언제나 극장으로 출근을 하는 사실은 택시 드라이버이지만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죠. 조혜나의 인생 영화가 초록사과인데 사실 조혜나는 나이인지라 초록사과를 극장에서 개봉 당시에 보진 못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뭐 다운받아서 봤거나 뭐 DVD로 봤거나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인생 영화가 되고 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그 영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 인생을 결정해버린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본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큰 화면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몰입해서 어두운 공간에 빛이라고는 이 영화 하나만 있고 몰입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경험을 공유하는 그것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그것을 이뤄내기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내 다큐멘터리가 결국엔 초록사과 특별전의 하나에 엮어가지고 다큐멘터리 상영하는 그 영화관에서 초록사과까지 다시 상영하게 되는 그 경험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질문을 또 바꿔서 인생 영화까지일 필요는 없어요. 뭐 각자 얘기했지만 토이스토리, 인터스텔라, 반지의 제왕 다 극장에서 본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거 말고 굳이 인생 영화일 필요는 없으나 내가 한번 극장에서 큰 화면이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는 이 극장에서의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영화. 난 그동안 그냥 뭐 핸드폰으로 보고 노트북으로 봐왔는데 그런 질문 그런 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그런 거에서 선배랑 되게 인상 깊었던 대화를 한 게 친절한 금자씨 보셨어요? 네, 봤죠. 저는 안 봤거든요. 네.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거기 어떤 장면이 나온대요. 뭐 스포이기 때문에 저도 이미 스포를 당한 거지만 스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으나 어쨌든 웃을 만한 장면이 아니래요. 심각한 장면이래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해하는. 근데 그 순간에 관객들이 다 피식 웃더라는 거예요. 선배가 경험한 바가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건 거죠. 그래서 아 그래 혼자 봤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씬일 수도 있는데 이 씬에서 대부분이 웃네. 이 씬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네를 나도 체험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극장의 매력인 것이고 꼭 그렇게 반전까지 아니더라도 이번에 서치2를 봤을 때 그냥 내가 웃긴 장면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 웃게 되는 그냥 그 경험 참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극장 가보니까 그런 식의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영화. 지금까지는 나 혼자 보고 나 혼자 좋아했던 영화였지만 그런 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과연 이 장면에서 나처럼 울까?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 영화 뭐 이런 거겠죠. 저는 이 영화 아카데미 출신 허진호 감독 클래식 예. 그 조승우가 손예진 앞에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척하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와닿고 그 클래식을 제가 극장에서 볼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그래서 아마 초딩 때. 예. 지금 와서 다시 재개봉을 해서 한다면 그거를 같이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이 공기들. 제가 같이 느낀 거는 예전에 명탐정 코난을 제가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연령층이 낮잖아요.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보는데 그 코난의 명대사가 있어요. 진실은 하나, 뭐 범인은 바로 당신 이걸 그 유명한 일본어 문장. 예, 그거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애들이. 그리고 저 범인 누구네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들으면서 영화에 방해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얘가 범인이라고? 나는 그런 순간인 거죠. 난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옆에 사람은 속닥속닥 하는데 다 들리잖아요. 이 사람은 얘가 범인일 것 같다네. 그러면 누가 맞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경험들이 막 관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다시 얘기하자면 저희 클래식을 보고 싶다. 네, 결론은 그겁니다. 방금 그래서 들어가서 질문을 듣고 넷플릭스를 켜봤는데 이게 목록이 다 로드가 안 되네요. 근데 그 왓챠라는 서비스에서 한때 그거를 시도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들어가서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의 감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같이 뭔가 근데 그런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담긴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영화를 같이 본다?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저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좋은 거는 큰 화면으로 좋은 사운드로 듣는 게 의미가 있다 정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디죠? 그 이수역에 있는 메가박스 아트나인? 모르겠어요. 아트나인 영화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 영화 상영을 밤새 해주기도 하고 그런 데서 보는 거는 그런 공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상영해 준다면 내가 좋아했던 영화가 누군가에게도 칭찬받는 정말 훌륭한 영화였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을 때 이제 가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영화관을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볼 때 그 호흡에서 뭔가 받으시는 영향이 있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영화관을 가면 진짜 공공장소니까 저는 그래도 이 범죄를 아는 사람으로서 최근에 그러니까 서치2를 봤었을 때도 오히려 그런 순간들에 진짜 이래서 극장 오는 거 싫어 했던 게 이 영화 속에서도 고태경이 누누이 지적하는 거지만 핸드폰 보는 거 있잖아요. 반딧불이들. 네, 반딧불이들. 너무 괘씸했던 건 영화가 시작을 했어요. 불이 꺼져요. 그럼 보통 다 내려놔요. 근데 영화는 시작했고 불은 꺼졌는데 앞에 뭐 이렇게 뭐 상표들 나오잖아요. 배급사, 뭐 제작사, 투자사 이렇게 나올 때
그 사람 입장에서 이건 영화가 아니니까 난 핸드폰을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계속 보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전 계속 거기 신경이 가면서 이 사람은 언제 핸드폰을 집어넣을 거지? 지금은 영화가 본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가? 만약에 이따가 결국 주인공이 나오는 그 화면이 됐는데도 저걸 안 집어넣으면 어떡하지? 시작을 했을 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짜증나죠. 그럼 진짜. 내가 한마디 할까? 싫은데 이 사람과 나는 막 거기에 오히려 제가 매몰되면서 진짜 영화 그냥 혼자 보거나 아니면 영화관에 심야에 보러 가서 사람들 없을 때 보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이었으나 시작되고 내가 웃는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도 웃는 걸 봤을 때 참 그게 웃겨요. 네. 저는 이게 영화 보면서 잘 안 웃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웃음에 박한 편인데 이런 걸 웃는다고?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이 마동석 영화 봤을 때 범죄도시 보는데 너무 짜치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웃기다고 지금? 이게 웃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게 되게 저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런 상호작용하는 게 네, 저한테도 그래서 극장에서 보는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평택역에 있는 CGV인가를 언제 2번인가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미군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컴프리스 안에 영화관이 없나? 모르겠어요. 컴프리스 안에 네. 근데 왜 거기까지 굳이 나와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미군들이 나올 때는 이제 미국 영화가 나왔을 때 때로 나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연히 이제 가가지고 봤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언제 봤는데 정말 미국은 리액션이 급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웃어도 그냥 하하하 이 정도잖아요. 네. 아니면 흥 이렇게 웃거나 약간 이게 여러 명이 동시에 웃으면서 소리가 커지는 거지. 절대 한 사람이 네. 소리가 크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소리를 앞으로 뻗어내는 정말 진짜 막 박수 치고. 근데 외국 관람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만 진짜 이렇게 딱 뭐 정직돼서 보지 외국은 네. 막 다 얘기하고 막 네. 서로 박수 치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막 그리고 옆에 사람 막 때리고 맨. 네. 정말 정말 리액션이 급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렇게 크게 하니까 정말 광크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재밌고 유쾌한 영화라도 진짜 극장 문화는 전 세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거 궁금했어요. 그 바르샤바죠? 네. 바르샤바 영화제 초청을 받았을 때 조헤나는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돈 대주는 거니까 영화제 측에서 종현아 갈래? 지금까지는 전 남친과의 느슨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으나 사실 느슨하지 않죠. 어떤 묘한 긴장감. 나 얘랑 뭘까? 아직 정립되지 않은 관계.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은 관계. 그런 것들을 종현과 느끼고 있다가 같이 가게 됩니다. 어쨌든 기존에 정도 있었고 감독 배우로서의 관계도 있고 같이 갔다가 결국 대판 싸우고 오히려 대판 싸우지도 못하죠. 뭔가 종현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이제 나의 지금의 현재 파트너인 고태경 씨와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또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 장면이 굳이 왜 그려졌을까? 그냥 뭔가 고태경과 한번 갈등을 주기 위한 요소였을까? 종현과 왜 이렇게 한번 푸닥거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조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좀 튄다라는 느낌? 글쎄요. 아무런 그런 이슈 없이 너무 재밌게 그 영화제를 갔다 오고 유럽 여행을 비엔나까지 갔다 왔다면 좀 덜 재밌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 바르샤바에서도 네. 어떤 너무 걸 줬어야 됐다. 네,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그러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돌아온 후에 고태경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서 이제 한번 빠그러지잖아요. 그 고태경하고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뭔가 잘못돼야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만약 여자친구랑 같이 바르샤바 갔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기 있었던 일 그냥 쓴 거. 나 바르샤바에서 이렇게 싸워서 이제 영영 안 보는 그런 추억이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 자기 경험담으로 풀어놓은 게 아닌가. 아니 왜냐면 거기서 유독 서로에게 표독했던 것 같아서 이 둘이. 물론 음. 해외 여행 하다 보면 지치고 해외 여행 중에 아프면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 관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렇게 파국이야? 뭔가 억지로 부여한 갈등 요소 같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 전에는 되게 종현이랑 잘 맞잖아요. 네. 쿵짝이 잘 맞는데 이 바르샤바 갔더니 완전 다른 모습인 거죠. 묘하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뒤틀린 모습들이 상황이 바뀌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종현이도 마냥 좋아 보였는데 그런 해나가 이제 바르샤바 국제영화제에 초청 받아가지고 같이 신나서 갔지만 또 막상 박수 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묘하게 배알이 꼴릴 수도 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잘 됐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다. 안 됐을 때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계속 안 되고 막 고태경이랑 다큐도 맨날 막 꼬였다고 징징대고 막 이래도 그거는 응원해줄 수 있었는데 얘가 마냥 기분 좋은 거 보니까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잘 되는 게 네. 오히려 심술이 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막 더 표독하게 굴고 그리고 막 그 얘가 골라 있어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 이번에 여기 친구 유학 시절 친구가 있다는데 비엔나에 갔을 때 나 걔 좀 만나도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심리가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이거 좀 궁금하긴 해요. 자, 어쨌든 작가의 말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작가가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그렇죠. 자기와 같은 사람들. 예. 사랑을 해서 한 놈을 팠으나 거기엔 사랑을 회답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걸 사랑하는 그대로 좀 즐기면 좋았을 텐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문장들이 좀 많이 나오죠. 나는 영화를 사랑했는데 그만큼 뭐 내가 영화를 뭐 오히려 그러니까 영화가 이게 보답받지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한 만큼 즐기지 못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었나? 아무튼 어쨌든 결국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굳이 꼭 영화인들뿐만 아니라 꿈을 향해 뭐 정말 희박한 확률 싸움이고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조차 없고 그 기회 자체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워낙에 좁은 바닥 이 공간에서 열심히 싸움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바치는 그런 어떤 위로인데 저는 오히려 제가 영화 관련된 과를 진학해서 영화인으로서 꿈을 키워 나가야 하나? 야 이거 돈 벌 수 있나 나? 나 그냥 경작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경작가래요. 경영학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청춘이라면 고3이라면 혹은 네. 대학교 초반의 학생이라면 이 책을 읽고 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위로를 받고 그래 꿈은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야 봐봐 조회나 고통이 얼마나 멋있어. 이게 낭만이지.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 안 나오는데 미쳐가지고 다이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책을 보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건 소설이니까 그나마 조회나 여기서 겨우 살았지. 아니요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다. 너무 배고프잖아요. 정말 너무 배고프잖아요. 네. 집안에 지원이 없으면 정말로 음. 뭐 승호는 원형 탈모가 왔다고 그러고 오히려 빠른 손절 그래 이런 거는 소설 속에나 있는 일이지. 봐봐 정대건 작가도 결국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풀어내잖아. 의 마음을 갖게 될런지 마다 다르겠지만 이 소설의 엔딩은 이 소설은 어떤 역할일까? 여기서 주는 위로는 괜찮아 한번 덤벼봐라는 위로일까? 저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 이거 같아요. 덤벼봐. 용기를 주는. 이런 시련도 있고 이 직업을 선택하면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진심으로 한다면 고태경을 진심으로 대했던 조예나처럼 뭔가를 진심으로 한다면은 뭐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거를 보면서 저는 그 또 학교를 생각하게 됐는데 보면은 다 백수양성소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정말 순수 예술이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뭐 상업 영화도 찍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순수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정말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거고 뭐 물론 뭐 정치가 뭐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뭐 문화가 뭐 세계를 바꾸고 뭐 지구를 바꾸고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꿈꾸면서 이제 예술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많긴 많거든요. 보면서 저는 좀 말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 반면 나도 뭐 그런 선택을 했었으니까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절대 말려도 모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대건 작가의 메시지는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너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대신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 소설을 읽어도 이렇게 해나처럼 아무리 돈 없고 배고파도 할 사람은 하고 포기할 사람은 결국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무언가를 이렇게 이 정대건 감독이라는 이 작가가 뭔가를 이렇게 뭔가 독려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도 자기만의 그냥 이야기를 한쪽에서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인쇄받을 생각하시고 특별히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도는 맞아요. 저는 별로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보면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서 뭐 1,000,000원이면 뭐 해외여행을 한번 갔다 오지만 단편 영화에 한 씬을 찍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40억 원짜리 영화가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소규모 저예산 영화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근데 사실은 40억 원이 그냥 어디서 생겨나는 돈은 아니고 누군가의 투자고 누군가의 돈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인의 주머니에서 결국에 나오는 돈일 텐데 그 돈이 사실은 아무도 막 900명 보고 막 98명 보고 뭐 이런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그냥 물 쓰듯이 그냥 싹 지나가 버릴 그런 영화를 만드는데 40억이라면 정말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발전시키기 어려운 일이겠다. 1,000억을 투자해도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수 있는 아무도 맞아요. 감동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그래도 나라도 이제부터는 독립영화를 찾아서 보고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도 이 사람들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 사람들 어떡하나. 네. 그래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투자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그런 한국 문화나 콘텐츠의 힘이라는 게 정말 한국인스러울 정도로 가성비가 갑이었구나. 이렇게 투자가 없는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판이 작은 나라에서 이 정도 가성비가 갑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갈린 거죠. 사람이 돈보다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막 모두가 재능이 있다고 하고 막 학생일 때는 승승장구하지만 내가 진짜 성공할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이 정도로 재능이 있다고 할 수 있나? 싶은 정말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정말 이거를 좋아한다를 넘어서 내가 이거를 잘한다는 게 정말 맞을까? 주변에서 막 띄워주는 건 아닐까? 나 혼자 예술뽕에 취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분야에서 결국에 마찬가지일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봉준호 감독님도 사실은 클레멘타인 찍고였나요? 뭐였더라? 플란다스에게인가? 플란다스에게. 네, 그거를 찍고 나서 자살하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사기꾼 같고. 그러니까 참 여기에 나오는 그 고태경이라는 인물도 원래는 입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쵸. 그게 자기 작품이 아니고 누군가가 빠지면서 연출 자리를 맡을 수 있었는데
이거 내 거가 아니니까 상업 코미디 영화. 다른 기회가 있을 줄 알고 그냥 거절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랑도 그 여배우랑도 결국에 잘 안 되고.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회인 줄 딱 보이는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그게 기회인지 너무 당연하게 보이면 잡겠죠? 근데 별로야 보이는 것도 어쩌면 승승장구할 기회일 수도 있고. 참 그래서 인생을 잘 담아낸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책 갈. 피.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수진 씨의 책갈피는요? 저는 117페이지에 모든 청춘들이 유예된 삶을 살고 있다를 꼽았습니다. 청춘. 네. 청춘. 유예되고 네. 있나요? 유예되고 있죠. 근데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회사를 들어가도 누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이 잡다하고 이 힘든 일들을 다 끝낼 때까지 내 인생이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나의 젊음과 나의 그런 사생활과 연애와 나의 부모님의 그 노쇠함 이런 것들이 모두 나를 잠깐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지인이 아니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 어디였더라? 아 거기에 나왔어요. 그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온 그 영국 아버지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데 중년 출연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일을 잠깐 내려놓고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친구의 초대로. 근데 그분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바쁘고 잠도 못 자고 개인적인 일도 애들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돈을 벌 동안 잠시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그러니까요. 있다고. 돈 벌고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주 69시간 또 그렇죠. 한다고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정말 참담하죠. 평생 유예되겠네요. 이어서 로맨스 정의 문장은요? 네, 저는 246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한편으로 영화가 미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모와 역경을 뚫고 헤쳐나가 5년이고 10년이고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15년 전에 고태경을 떠올렸고 고태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문장인데 이게 이제 그 최화영 씨 네. 초록사와 같이 보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때가 이게 거의 뭐 마지막 이제 문장 같은 느낌이었고 진짜 이제 조예나가 고태경을 이해하는 장면인데 이 문장을 꼽은 이유가 영화를 좋아하는 만큼 한편으로 영화가 미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미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문장이 여기도 있네요. 168쪽. 자기가 좋아한 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다.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죠. 뭐 돌아오는 뭔가 왜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게 너무 좋은데 왜 우리는 그쵸. 이럴까? 이 문학소년단도 예전에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방송이 재밌고 알찬데 왜 사람들은 듣지 않는가? 몰라줘. 네, 왜 구독자가 그렇게 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팟캐스트 이거 아니 다른 건 이렇게 구린데 이렇게 많이 듣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팟캐스트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영화가 이 문장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한테는. 짝사랑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페이지 198쪽. 삶은 엉터리고 대부분 실망스러운 노굿이니까 NG라는 거죠. 노굿이니까 사람들은 오케이 컷들만 모여있는 영화를 보러 간다. 우리가 영화 같다, 영화 같은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엉성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오케이를 살아보는 드문 순간인 거다. 주르륵 주르륵. 그러나 계속 후회 속에 빠져 멈춰 있을 순 없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한다. 때로는 오케이가 없어도 가야 한다. 라는 문장들인데 되게 좀 오묘하더라고요. 좋은 문장이지만 사실 영화 관련 책 그리고 이런 주제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책에서 이런 문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이런 거 한번 해주겠지. 언젠가 로맨스 얘기한 것처럼 이런 까라의 발라드라면 여기서 고음 한번 질러주겠지. 그렇죠. 네. 더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심파의 문장이었는데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오묘했어요. 야 이거 너무 심파고 너무 뻔한 문장인데 나 왜 여기서 감동받냐? 그게 되게 힘있다. 어쩌면 자기 얘기를 써내려가서 그러니까 그래서 클리셰나 심파가 아니라 울림이 있었던 거 아닐까? 되게 묘하고 그랬던 문장이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뻔한데 뻔한 거 같지는 아니 네. 뻔한데 뻔하다고 나쁜 감정이 들지 않아요. 네. 진짜 뭐 기승전결이 딱 그릴 수 있는 여기서부터는 그쵸. 갈등, 여기서부터는 뭐 해결, 결말 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줄평과 별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사연은 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다음 수진 씨는요? 오직 이야기라는 본질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마지막 챈들러 씨는요? 그것만이 내 세상이지만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제가 막판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거의 제가 그때였죠. 모순 때였나요? 예. 이 작품 이후로는 이제 없을 것 같다. 계속 생겼죠? 네, 지금 그 뒤로 계속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저희도 계속 지금 뒤 안 돌아보고 계속 달려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순적인 말들 이게 최고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 최고네요. 네. 이게 최고였네요. 그렇게 어느새 와보니 30화 또 마지막 화 끝났는데 그런 시간 또 시즌 정리하는 시간 에필로그 시즌 6 에필로그 다음 화 때 바로 이어서 드릴 테니 거기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 네, 나누겠습니다. 다음 자, 주 책이 없네요. 네. 다음 주 방송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또 봐요.